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마지막에 풀어보라고 말씀드렸던 이 오리 시뮬레이션 문제 같이 풀면서 시작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자, 상황은 이렇고 오리를 생성하고 날게 해라. 오리 타입 사용, 오리 객체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럼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했을 때, 실행했을 때 오리가 날개로 날아갑니다 라고 하는 출력의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일단 오리 클래스, 그리고 이 안쪽에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겠죠. 그리고 이 메서드는 이러한 출력 결과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실행했을 때 출력이 될 수 있게끔 코드를 넣어주면 첫 번째 문제는 심플하게 해결이 되겠죠. 일단 두 번째, 자, 오리를 날게 했는데 오리 반응이 너무 좋았대요. 디테일이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청둥오리랑 흰오리라고 해서 오리의 분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오리 타입의 사용은 오리 타입의 객체와 오리 객체와 오리 타입의 사용은 사라진 상태에서 청둥오리, 흰오리가 존재하게 되는데, 일단은 청둥오리 클래스 하나, 그다음에 흰오리도 클래스 하나 따로 만들어야겠죠. 각각 타입과 객체를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얘네들도 각각 날다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야 되니 이렇게 일단은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아마 중복했다고 뭐라고 할 거예요. 날다 메서드가 중복됐다. 지금 보면 오리도 있고 흰오리도 있고 청둥오리도 있어요. 이러면 똑같은 날다라는 메서드가 지금 3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중복해서 쓸 필요가 있느냐, 이 관계를 한번 엮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A/B 테스트에 준거해서 A/B 테스트를 잘 지켜서 상속 처리를 해주면 날다라는 메서드의 중복을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이때 흰오리와 청둥오리를 전부 다 포함할 수 있는 오리 클래스를 얘네들한테 상속을 처리를 해준다면, 이렇게 해준다면 여기까지만 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메서드는 이제 하나만 남은 거예요. 얘네들은 오버라이딩의 개념을 통해 재정의한 느낌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재정의를 할 필요도 없네요. 왜냐? 똑같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니까. 그래서 제거를 해줘도 이 코드는 문제없이 실행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4번. 자, 이번에는 고몰이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 추가를 해보자. 그래서 얘도 날개 해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는 건 설명이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럼 고몰이 클래스가 하나 더 필요한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없죠? A/B 테스트도 흰오리는 오리다, 청둥오리는 오리다, 고무오리는 오리다 라고 하는 이 A/B 테스트가 전부 다 문제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해결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고무오리가 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고무오리는 날 수 없다 라고 바꿔달래요. 그 말인즉슨, 자, 고무오리 클래스는 지금 오리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근데 이 날다는 오리가 날개로 날아갑니다 라고 하는 출력의 기능을 가진 메서드예요. 근데 고모오리의 경우에는 저는 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출력이 나와야 된대요. 기능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올바른 길이에요. 상속을 받아서 오버라이딩을 한 거니까. 근데 상속을 만약에 안 받았다면, 이러면 이제 고모오리가 가진 날다라는 메서드는 오리가 가진 날다와 중복이 되는 거죠. 기능은 다를지언정 이름, 형태가 동일하니까. 우리는 상속을 유지한 채로 오버라이딩의 개념으로 처리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결과는 당연히 잘 나오고요. 자, 6번. 자, 고모오리 반응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고무투 오리를 추가하고 얘도 날개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녀석도 당연히 고무투 오리니까 저는 날 수 없어요가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고무오리처럼 고무2 오리를 만들어낸다면 해결이 된 것처럼 보여요. 자, 실제로는 이렇게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면 고무오리 계열에서 날다 메서드의 중복을 제거해라 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진짜로 중복됐다기보다는 오버라이딩을 했는데 그 오버라이딩 된 형태가 동일하지 않느냐. 그러면 오버라이딩도 중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도 제거를 하면 좀 더 개발자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라는 얘기예요. 오버라이딩을 얘도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마저도 중복을 한번 없애보자 라고 하는 게 이 7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을 우리가 인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리 클래스에 이렇게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을 우리가 상속을 받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 셈 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녀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용이 가능했다 라는 건데 자, 고무오리랑 고무2오리 같은 경우는 얘가 고고 얘가 고무2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녀석은 가져온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오버라이딩을 했다. 그래서 약간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오버라이딩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저 고무오리랑 고무2오리가 오버라이딩 하는 이 최종적인 형태 이게 중복되고 있으니 이걸 없애보자.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 일단 오리한테 상속을 받아서는 해답이 없어요. 왜냐면 오리 클래스는 날다라고 하는 날개로 날아간다라고 하는 기능을 가진 날다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상속을 받으면 고무토리 입장에서 무조건 바꾸긴 해야 돼요. 근데 바꿔놓으면 고무오리랑 똑같다. 고무오리도 마찬가지. 오리를 상속받는 순간 이 녀석이 바뀌어야 되는 건 기정사실. 근데 바뀌면 중복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리를 상속하는 형태로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 에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방식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고무토오리가 오리를 상속받은 다음에 날다 메서드를 물려받아서 오버라이딩을 하겠다가 아니라 고무오리를 상속을 받습니다. 근데 오리한테 날다가 있고요. 이 날다를 상속받은 녀석이 오버라이딩을 해놨어요. 근데 고무오리한테 고무토오리가 상속을 받습니다. 그럼 결국 고무토오리가 최종적으로 받는 거는 오버라이딩까지 되어 있는 이 형태를 받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부모 그리고 자식이 새로운 부모가 되어서 또 다른 자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려오는 메서드들을 이렇게 옮겨가는 이 과정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시면 되는 문제였는데 자, 그럼 고무토오리가 이제 고무오리의 상속을 받아요. 그리고 재정의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러면 해결이 됩니다. 이 녀석은 얘를 상속받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오버라이딩이 된 결과를. 지금 이것도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생성자라는 거를 배워보면 그때 이제 완전히 끼워 맞춰지기가 될 거예요, 개념이. 근데 그 전까지는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대로 또 물려 내려간다 라고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을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뭐라 해요. 다중상속 불가능하다. 그리고 상속에 한계가 있다. 복잡한 상속을 사용하지 않고 고무오리 계열의 중복을 제거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복잡한 상속을 사용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애매한 상황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의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여드리려면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복잡한 상속인 척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중 상속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익스텐즈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는 두 개의 클래스 이름이 올 수가 없어요. 컴마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런 문법은 없어요. 익스텐즈가 왔으면 그 뒤에 오는 클래스는 오직 하나여야만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얘기하는 거는 모든 오리 계열 클래스들은 부모 클래스가 오리여야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를 만들지 말고 이 관계에서 해결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없이 제가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무조건 재정의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상 강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방식, 이런 계열로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들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데 얘랑 연결하지를 못해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도대체 정답이 뭘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 녀석은 오버라이딩을 하는 방식으로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제가 지금 뭐 했죠? 고무초오리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다가 고무오리 타입과 고무오리 객체를 사용해서 객체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자, 여기에 사용된 이 날다라는 메서드는 오리한테 물려받은 날다를 재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의는 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재정의로 기능을 갈아 끼우는 걸로는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됐던 건데 재정의를 한 후에 이 안쪽에서 고무오리 객체를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고무오리 객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다 셈 쳐야죠. 오버라이딩 된 결과로. 그러면 고무오리 객체를 사용해서 날다 메서드로 호출한다면 얘는 어떤 기능을 뱉어요? 날 수 없어요라는 기능을 뱉죠. 자, 여기서 재정의 굳이 안 해도 돼요. 오리 상속 아예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써도 이거 실행되는 거는 문제가 없죠. 근데 우리가 상속을 굳이 처리해야 되는 이유는 이래야 날다라는 메서드가 하나일 거고 그 하나를 상속받은 재정의인데 안에서 처리되는 기능이 다르니까 중복되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때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가 직접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은 그냥 예시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가 가진 메서드를 호출함으로써 처리하는 이 방식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근데 얘는 우리가 계속 해오던 거죠. 클래스 설계도 가지고서 타입 사용, 객체 만들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호출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써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두 클래스 간에 존재하는 날다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이 방식이 구성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A 해서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는 B를 가지고 있다. 고무초오리는 고무오리를 가지고 있다의 개념이에요. 가지고 있는 거에서 기능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성 방식에 대해 또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하나 풀어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드를 재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거 재사용인가요? 이건 어때요? 이 부분은 코드 재사용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어제 상속을 배울 때 상속을 사용하는 이유가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성립해서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함이었어요. 코드 재사용 목적.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구성 방식이라고 하는 A에서 B라는 이 방식은 코드 재사용인가요? 재사용이죠, 이건. 메서드를 우리가 계속 새로 만들어낼 필요 없이 고몰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날다라는 메서드가 가진 기능을 우리가 필요한 곳에서 불러다가 쓴다. 우리는 리모컨을 누르는 딸깍만으로 기능을 새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가 쓸 수 있다. 이거 코드 재사용이에요. 우리가 자바를 사용해서 자바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때 객체를 많이 써야 되고 이 자바 자체가 객체고 이 객체를 썼을 때 좋은 이점은 기본적으로 코드 재사용이고 코드 간결화예요. 그러니까 최적화가 뛰어나요. 개발자 입장,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아 보여서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틀을 한 번만 객체라는 형태로 잡아놓게 되면 그 뒤에 객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사람 기준으로 훨씬 이득이다. 그래서 우리는 코드 재사용의 목적으로 구성 방식이라는 걸 쓸 수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써왔다 라는 거고요. 얘는 클래스들 간의 관계나 이런 거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냥 만들어져 있는 녀석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용할 뿐. 상속과는 느낌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런 방식들이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구성 방식이 됐든 상속이 됐든 코드의 최적화를 항상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이 최적화도 왜 고려를 많이 해야 되냐면 이건 좀 언어가 가지는 특징적인 얘기인데 자바 가지고 주로 뭐 만드는지 아세요? 자바라는 언어를 가지고 주로 사용하는 분야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도 정말 다양하게 많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자바, 파이썬, C 이런 녀석들도 각각 주로 사용되는 분야가 다 달라요. 이 분야들을 우리는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바 가지고 파이썬이 하는 거 못해. 파이썬 가지고 하는 거 자바 가지고 못해. C로 하는 거 파이썬 가지고 못해.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면 효율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주로 사용되는 분야에 주로 사용되는 언어가 있다라는 건 효율이 좋아서 걔네들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가지고 효율이 좋은 녀석은 누가 있느냐? 주로 웹앱 개발 분야가 있겠죠. 웹앱 분야. 자바는 거의 대부분 웹과 앱이에요. 웹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웹사이트, 수업 페이지에 사용하는 이런 웹사이트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다 웹이고요. 앱은 여러분들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 왜 자바는 이런 애들에 특화가 되어 있느냐? 요즘 이 분야에 파이썬이 많이 끼어들고 있긴 해요. 사실 파이썬 가지고도 웹 만드는 게 이제 좀 많이 편해져서 좋은 라이브러리 같은 게 나와서 이제 괜찮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웹 시장에는 자바로 웹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웹앱 분야의 자바가 특색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웹앱은 초기에 개발할 때 신경 쓸 게 많아요. 근데 이걸 웹앱으로 말하지 말고 자바로 개발을 하면 이런 특색을 가집니다. 근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에 자잘한 수정이나 보완 같은 것들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자바로 개발을 하면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데이터 타입도 깐깐하고요. 이런 객체 같은 클래스들을 우리가 다 필요한 거 만들어 놨겠죠. 이렇게 다 이미 구성을 다 해놨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에 내가 원하는 포인트만 건드려서 고치면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구성이 나눠져 있지 않고 한 덩어리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우리가 중간에 있는 이거 하나 뜯어 고칠 때 이 위에 있는 거 혹은 이 아래에 있는 거를 같이 고쳐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자바는 이렇게 안 만들어요. 코드를. 애초에 다 역할별로 나눠서 클래스 파일을 상당히 많이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개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할별로, 기능별로, 혹은 특색별로 다 나눠놨으니 나눠놓은 것들에서 내가 포인트 잡을, 수정할 부분만 찾아서 고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유지보수가 쉽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웹과 앱이라는 분야는 유지보수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웹, 앱은 변화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2025년인데 2020년대에 사용했던 네이버 메인 페이지 한번 볼까요? 2020년 네이버 메인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려나? 어플 화면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따로 웹페이지가 안 나오네요. 그럼 이렇게 봅시다. 옛날 네이버. 여러분들 이제 연령대가 다양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네이버가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이게 네이버 메인 페이지였어요. 이거 불과 한 언제지? 2002년, 2006년, 2010년 이때쯤이래요. 이게 아마 2010년인가 그럴 겁니다. 대충 기억을 해보면 아닌가? 더 됐나? 아무튼 되게 오래, 막 엄청 오래되진 않았는데 해봐야 20년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생겼던 네이버 메인 페이지가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트렌드가 계속 변하고 변화가 상당히 빨라요. 근데 그 변화를 우리가 매번 수용을 하려면 이거 매번 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발전된 상태예요. 이거 제가 꽤나 나이를 먹었을 때 이런 화면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0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대충 이만큼에서 이만큼. 이 빠른 변화를 수용하려면 새로 만드는 건 힘드니까 만들어 놨던 걸 가지고 고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유지보수 플러스 고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에 뜯어 고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웹과 앱이 특히나 그 변화에 민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들 변화에 민감하고 변화가 빠르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뜯어 고쳐야 되고 그러려면 처음엔 좀 힘들더라도 신경 쓸 게 많더라도 한번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수정하는 게 쉬운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이게 웹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바 가지고는 웹과 앱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웹 앱을 C 가지고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놨을 때 효율은 되게 좋을 거예요. 컴퓨터 연산 속도라든가 실행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메리트가 있는데 일단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피곤할 거고요. 피곤하지만 만들어 냈다. 근데 뭐 하나 고치려고 한다? 그럼 난리 날 겁니다. 그래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색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도 자바랑은 느낌이 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네, 파이썬도 웹앱 쪽으로 많이 분야가 뻗쳐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자바처럼 쓸 수 있어서 그래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파이썬 특색으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바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걔는 워낙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이것처럼 쓸 거야 하면 그렇게 쓸 수 있거든요. 개발할 때 신경을 그렇게 쓰면 그런 식으로 만들게끔 웹앱 관련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그런 녀석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파이썬 가지고도 웹앱 개발을 꽤나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네, 아직까지도 자바가 좀 더 확실한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마지막이었죠?
이제 로보도리가 작동을 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이게 아니네요. 8번 말고 이거 마지막 거. 자, 아래와 같이 출력이 돼야 되고 소스코드 중복이 없어야 되고요. 복잡한 상속을 써도 된대요. 일단은 써도 된대요. 그리고 오리한테는 날다랑 수영하다. 흰오리의 청둥오리, 얘네는 오리를 상속받아서 날고 수영하고, 근데 고무오리는 날다랑 수영하다 상속받아서 못 날고 떠다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아직은 중복이 없는데 이제 로보돌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태어나야 됩니다. 로보돌이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어 줄 건데 이 녀석은 날면서 떠다녀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날면서 떠다녀야 됩니다. 누구 상속받아야 돼요? 얘 받아야 돼요? 고무오리 받아야 돼요? 자, 일단 오리를 상속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날다 수영하다 상속받았으니까 일단 존재합니다. 근데 날개로 날아갑니다와 수영합니다로 존재하겠죠. 그러면 로보도리는 떠다녀야 되니까 수영합니다를 오버라이딩해서 이 내용을 바꾸면 이렇게 바꾸면 떠다닙니다 오버라이딩한 게 중복됐죠. 그러면 오리 말고 그럼 고무오리를 받아보자. 고무오리를 상속을 받아요. 그럼 떠다닙니다는 문제가 없는데 날다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다시 날 수 있어요로 만들어내면 날다가 중복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지금 이건 오리가 있고 고무오리가 있을 때 로보돌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날다 수영하다 라고 되어 있는 얘를 일단은 고무오리가 상속을 받은 것처럼 가지만 얘를 재정의를 해놨죠. 이걸로 합시다. 날 수 없어요. 그리고 떠다닙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이제 날아가고 수영하고 못 날고 떠다니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각각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렇게 해놨을 때 로보도리가 오리의 상속을 받으면 이게 넘어오는 거니까 이러면 수영하다가 오버라이딩이 돼야 돼요. 이렇게 점선 표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얘랑 겹친다. 안 돼. 그러면 고무오리의 상속을 받아. 그러면 얘가 올 텐데 얘가 왔을 때는 날다를 다시 오버라이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얘랑 중복돼. 안 돼. 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로보도리는 오리를 상속받아야 하는가? 고무오리를 상속받아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재까지 상속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B 테스트가 문제가 없었어요. 흰오리는 오리, 청동오리는 오리, 고무오리는 오리, 고무토오리는 고무오리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로보도리는 고무오리다. 애초에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A-B 테스트를 무시한다라고 하면 이제 얘를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느냐? 로보도리를 오리의 상속을 받게끔 한 다음에 이 녀석을 오버라이딩해요. 로보도리는 날 수 있어요. 수영하다만 오버라이딩을 하면 돼요. 그리고 고무오리를 로보도리의 상속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영하다는 이미 오버라이딩 된 채로 물려받을 테니까 날다만 재정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고무오리의 상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메서드 겹쳤나요?
날아간다, 수영한다, 못 난다, 떠다닌다 하나도 안 겹쳤죠. 결과는 잘 나와요.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 고무오리는 로봇오리다. 어때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AB 테스트 무시한 거죠. AB 테스트를 무시하면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그냥 적당히 무시해 버리면 이런 식으로 메서드의 효율은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건 나중 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정말 고치기에 고치기에는 좀 늦다고 느껴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가능은 한데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은 안 된다라고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쓸 바에는 그냥 메서드 새로 만들어 이게 낫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 써도 우리는 중복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 로봇오리가 오리를 상속받은 다음에 날다 수영하다 메서드를 날다는 안 해도 되겠네요. 수영하다만 재정의를 한다고 해놓고 여기서 구성 방식 쓰면 되죠. 고모오리 객체 하나 만들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수영하다를 쓰면 얘는 떠다닙니다를 보여줄 거니까 이러면 수영하다라는 재정의를 하는 것까지는 그냥 하지만 실제 기능이 중복되지 않았다. 결과는 잘 나온다. 방식은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구성 방식 전에 사용했던 고모오리한테 로보도리를 상속시켰던 그런 상황은 절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이 방금 전에 여기에 로보도리를 상속시켰던 그 상황이 진짜 찐 복잡한 상속이에요. 그런 거는 쓰면 안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절대적으로 구성 방식을 사용하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문제를 다 풀었으니까 정답 다 올려드렸습니다. 수업 페이지에. 새로 고침해보시면 올라왔을 거예요. 자, 이제는 또 새로운 개념 하나를 들어갈 건데 개념이 새로운 건 아니고 우리가 배운 개념에서 좀 더 이제 심화로 들어갈 거예요. 그냥 방금 전에 했던 우리 그 상황 그대로 써볼까요? 그대로까지는 아니고 이렇게만 합시다. 자, 이 코드는 제가 지금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줄의 코드는 변수 만들어서 객체 연결시키겠다라는 거죠.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한테는 오리 타입, 오리 클래스 있고 흰오리 클래스도 있는데 오리 타입 쓰는 거 썼고요. 흰오리 객체 만드는 거 클래스 있으니까 가능하죠. 근데 이거 왜 안 돼요, 얘네들? 이거 왜 에러죠? 앞에 타입과 뒤에 타입이 안 맞으니까. 지금 이 한 줄은 어떤 의미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앞에는 정수 타입, 그러니까 A라는 변수가 정수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할 거야 라고 만들어 놔놓고 문자열을 넣겠대요. 그럼 이거 타입 미스매치죠. 문자열은 인트가 될 수 없어. 스트링 to int, 문자열은 인트가 될 수 없어. 이것도 똑같아요. 흰오리는 오리가 될 수 없어. 앞에가 오리 타입이면 뒤에도 무조건 오리 타입의 데이터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흰오리 객체를 연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타입이 안 맞아서. 근데
우리가 배웠던 상속을 쓰면 이게 돼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상속을 통한 캐스팅 허용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캐스팅이라고 하는 건 형 변환을 의미해요. 형 변환은 뭐냐면 데이터 타입을 변환시켰다 라고 보시면 돼요. 형태를 변환시키는 건데 이 언어, 자바라는 언어 안에서 형태가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그게 변환이 되었다. 그렇단 얘기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A 오리의 타입인 오리가 흰오리로 변해서 이게 가능했다 라는 것과 흰오리 객체의 타입이 오리로 변해서 이게 가능했다. 이거 두 개에 대해서 한번 누가 맞는 말인지. 자, 이게 질문이 어떤 의도냐면요. 타입이 있고 실제로 타입에 들어갈 값이 있죠. 얘가 얘한테 맞춰준 건지 얘가 얘한테 맞춰준 건지를 지금 우리가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1번, 2번? 얘는 무조건 2번이에요. 이게 무조건 2번인 이유는, 자, 변수가 선언될 때 타입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수는 앞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재탄생하지 않는 이상 지금 만들어진 이 A-OR이라는 변수는 때려주고도 오리밖에 못 들어가요. 그 누가 어떤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해도 오리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뒤가 맞춘 게 맞아요. 타입은 약간 절대 권력입니다. 이걸 어길 수는 없어요. 절대로.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변수가 선언될 당시에 정해진 타입은 어길 수가 없다. 근데 이건 지금 어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어긴 게 아닌 거예요. 변했으니까. 자, 근데 이게 왜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죠. 자, 오리랑 이거 상속 개념을 일단 적용하지 않으면 이거 지금 타임 미스매치가 나오면서 흰오리는 오리로 변할 수 없어. cannot convert from. 그러니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리로. 그렇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럼 이 말을 조금 장난을 쳐보면은 흰오리 객체가 오리로 변할 수 있으면 혹은 흰오리가 오리면 이거 해결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쓰게 됐을 때 해결이 됐는데, 자, A is B 이거 뭐라고요? 흰오리는 오리다. 우리 그렇게 읽었죠? 흰오리는 오리래요. 그러니까 오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편하거든요. A-B 테스트를 생각했을 때 흰오리는 오리다. 문제가 없네? 흰오리는 오리다. 문제가 없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좀 말장난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는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A-B 테스트를 통과해야 우리가 상속을 쓰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포함 관계를 따져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리가 흰오리보다 크죠? 오리라는 개념 자체가 흰오리라는 개념보다는 크잖아요. 얘는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녀석이니까. 그러니까 흰오리를 오리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A-B 테스트로 말장난처럼 표현을 한 건데 결국은 그런 의미예요. 상속은 그렇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속을 통한 캐스팅이 되었을 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자, 제가 변수를 선언할 때 이 타입이 너무나도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이 A-오리는 절대로 오리 데이터밖에 저장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한 줄의 코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수랑 객체, 연결. 자, 이 리모콘. 흰오리 객체를 만들면서 생겨난 이 리모콘. 얘 이름 뭐예요? 디스죠. 자기 자신 컨트롤하는 이 디스. 자,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넘겨가지고 변수가 그대로 가져야 되는데. 자, A-오리라고 하는 이 녀석. 무슨 타입? 오리 타입. 그러면 오리 타입의 데이터만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넘겨받으려고 하는 이 리모콘은 무슨 타입이에요? 흰오리 타입 아니에요? 흰오리 객체 만들어서 생겨난 리모콘이고 이거를 지금 여기다 전달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넘어오는 거는 흰오리 타입의 리모콘이잖아요. 이 말장난을 다 빼고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결과적으로 이 리모콘 자체는 흰오리 타입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흰오리 설계도 보고 만들었는걸. 그죠? 근데 얘는 뭐밖에 가질 수가 없다? A-오리는? 오리 타입의 데이터밖에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 저장되는 리모콘은 흰오리 리모콘이 아니에요. 얘는 오리 리모콘밖에 저장을 못해요.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열어드렸던 서술형 문제 리모콘에 뭐 값이 저장되는 할당 과정 설명 이런 거를 유심히 잘 보셨으면 지금 좀 이해가 더 쉬울 텐데 A-오리라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건 오리 리모콘입니다. 그리고 흰오리라는 객체가 넘겨줄 수 있는 건 흰오리 리모콘이에요. 그럼 지금 둘이 타입이 안 맞잖아요. 상속이고 뭐고를 떠나서 타입이 안 맞아요. 근데 이거를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냥. 형태가 변환했다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형태가 변해요. 흰오리 리모콘이 그대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흰오리 리모콘이었던 녀석이 오리 리모콘이 되어서 변경되어서 여기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A-오리라는 이 변수가 흰오리 객체랑 연결이 되면 여기에 들어있는 리모콘은 결국 오리 리모콘이에요. 흰오리 리모콘이 아니라. 자, 이게 지금 리모콘 얘기만 하니까 뭔 소린가 싶은데 제가 이런 걸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자, 오리 클래스에 테스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흰오리 클래스에는 테스트 1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제가 오리 타입의 A-오리라는 변수에게 흰오리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했던 지금 이 상황에서 A-오리 변수를 불러다 놓고 리모콘을 딱 찍으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는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자, 이거는 한 개입니다. 테스트 1이 없어요. 분명히 흰오리 객체가 있으면 이 객체는 흰오리 설계도 클래스 보고 만들 거니까 오리한테 상속받은 테스트 하나 있어야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테스트 1도 있어야 될 텐데 객체는 그 두 개를 가지고 있을 텐데 리모콘을 누르면 없어요. 리모콘에 버튼이 없으면 실행을 못 시키죠. 이게 흰오리 리모콘이 오리 리모콘으로 변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자, 오리 타입의 A-오리예요. 그 다음 얘는 흰 오리 객체입니다. 리모콘이 생겨나요. 연결이 되기는.
됩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형태가 변환되어서 돼요. 따져볼게요. 히노리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진 히노리 객체에는 메서드가 2개 있어요. 근데 하나는 이따 셈 쳐야죠. 상속받은 거니까. 얘는 테스트 1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얘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테스트예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히노리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에는 버튼이 2개 있을 거예요. 테스트 1과 그냥 테스트라고 하는 2개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리모컨을 변경해서 넘겨받은 얘한테는 지금 뭐밖에 없는 거예요? 버튼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버튼? 테스트라는 버튼. 자, 지금 이 그림이 이 코드예요. 이 코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따져볼게요. 자, 이 테스트를 누르면 어쨌든 연결되어 있는 리모컨은 여기거든요. 전달이 여기로 되어서 테스트가 실행이 돼요. 그럼 이 녀석은 얘를 불러다가 쓸 거예요. 근데 얘는 결국 원본이 어디 있어요? 우리 클래스한테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자, 테스트 1이라는 버튼 없으니까 애초에 누를 수가 없어요. 누를 수 없다는 건 이걸 사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 과정에서 테스트 1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없어지는 손해를 본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자바라는 이 녀석은요, 되게 똑똑하면서도 좀 바보 같은 녀석이라서 자바가 스스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문법에는 데이터의 손실 위험이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사용을 할 때 이런 코드를 쓴다라고 하면 이거 안 되죠.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문자열 ASD라고 하는 이 값을 정수로 형태를 변환시키려고 하면 이건 데이터가 손실돼, 이건 위험해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무조건 값은 얘를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값이 변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숫자로 정수로 변하려면 데이터가 뭔가 좀 많이 위험한데? 라고 판단해서 이거는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안 해줘요. 근데 이런 건 또 해줘요. 더블 타입의 A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10이라는 값을 넣으면 얘는 해줘요. 더블은 실수형이죠. 10은 정수죠. 10이라는 정수가 실수가 되려면 뭐가 되어야 돼요? 10.0이 되면 돼요. 근데 10.0은 10이라는 데이터가 손실돼서 10.0이 된 건가요? 그렇진 않죠. 물론 10과 10.0은 달라요. 타입이 다르니까 엄밀히 따지면 다른 데이터지만 이거는 자바가 생각했을 때 적어도 데이터가 손실될 가능성은 없네. 위험하진 않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한번 따져볼까요? 이건 안 되죠. 왜? 이거 정수로 형태가 바뀌려면 이게 잘려야 되는데 컴퓨터는 지금 10.0이 10이랑 똑같다라고 인지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는 좀 위험한데? 이 .0이라는 데이터가 소중한 걸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마음대로 잘라내? 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 돼요. 자, 그럼 지금 이게 가능했다라는 건 자바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데이터의 손실 위험 없어, 문제 없어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건데 초점은 누구한테 맞춰져 있냐? 타입한테. A올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진 이 타입
그래서 이 타입을 따라 얘는 뭐밖에 못 가진다? 오리 리모컨밖에 못 가진다. 근데 오리 리모컨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면 오리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을 얘가 받겠죠. 그럼 지금 A올이라는 변수와 B올이라는 변수가 가진 리모컨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뒤에 연결된 객체가 다르지만 얘도 오리 리모컨, 테스트라는 버튼 가지고 있는 오리 리모컨이고 B오리도 테스트라는 버튼 가지고 있는 리모컨이고 똑같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타입 때문에 얘가 가질 수밖에 얘는 오리 리모컨밖에 못 가져 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로 오리 타입이 연결된 상태의 리모컨과 버튼 구성이 동일하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오리 지금 비오리한테는 얘한테는 테스트1이라고 하는 버튼이 없는 게 당연하죠. 오리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진 오리 객체한테는 이거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자바가 생각했을 때 얘는 어차피 오리 리모컨밖에 못 가죠. 그러면 이 리모컨이 가지고 있는 버튼에는 문제가 딱히 없는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자바는 다시 한번 초점이 만약에 얘였다면 연결되는 객체인 흰오리 객체였다면 버튼 두 개에서 하나가 되니까 이건 손실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초점이 얘가 아니에요. 초점은 이 녀석이니까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개가 하나가 되든 세 개가 하나가 되든 원래 얘가 가져야 될 거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자, 부모 클래스가 가진 메서드의 개수는 자식 클래스보다 많을 수 없다 라고 했어요. 이런 얘기 어제 상속 배우면서 우리가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 저장되는 리모컨은 부모 리모컨일 텐데 오리 리모컨인데 얘는 버튼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근데 이거 버튼 얘한테도 있어. 그럼 얘 입장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상속을 통한 캐스팅이 가능한 겁니다. 반대가 되면 흰오리 타입이고 여기가 오리 객체였다면 흰오리 리모컨에는 버튼이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오리한테는 버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버튼 사용할 수 없잖아. 이거 문제가 있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안 됩니다. 방금 전에 인트와 더블 가지고 보여드렸던 상황이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상속을 통한 캐스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바가 스스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문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캐스팅 형변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처럼 자바가 알아서 판단하고 해주는 자동 형변안, 오토 캐스팅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개발자가 직접 사용해야 되는 수동 형변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가 알아서 해주는 거 말고는 형변안을 할 수 없나? 는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수동으로 전부 다 개발자가 직접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수동 형변안은 개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게 올바르다. 왜 개발자한테 전적으로 책임이 있냐면 수동 형변안을 통해서 손실되거나 어딘가 이상해진 데이터는 개발자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야만 수동 형변안을 쓰게끔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아니다. 그냥 이걸로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10.0을 인트에 넣으려고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거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그럼 얘는 그냥 10만 나와요. 0이 진짜 사라져요. 근데 이 0이라서 사라진 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가 있어도 얘는 그냥 사라져요. 이게 수동 형변안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러면 실제로 0.6이라는 데이터가 손실이 됐기 때문에 자바는 스스로 해주지 않아요. 위험하니까. 근데 개발자가 자바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확인해보니까 0.6 사라져도 괜찮아. 형분아 해서 써도 되겠어. 소수점 필요 없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냥 바꿔줘. 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게 수동 형변환.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퀵픽스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퀵픽스 쓰다 보면 add casting 어쩌고 add cast 어쩌고 해요. 그거 눌러보시면은 형변환 되거든요. 근데 그런 형변환을 남발하다 보면은 코드는 진짜 산으로 가요. 그건 진짜 해결책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도 잘 판단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자, 이게 이제 상속을 통한 캐스팅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얘기를 더 할 건데 정리한 거는 좀 없애고. 자, 제가 오리 클래스에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름에 접근해 가지고 이름을 하나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다 메서드를 실행하면 여기서 이름 이 녀석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도날드 덕 나옵니까? 안 나오나요? 나올 텐데. 자, 헷갈릴 수 있지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을 그림 가지고 또 얘기를 해 볼 건데 자,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테스트 1, 테스트 2가 이제 날다로 이름만 바뀐 거니까 좀 표현을 잘 해볼게요. 여기가 날다 아니지, 날다 1, 얘는 날 1, 그냥 날, 여기한테는 날밖에 없고.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더 생겨납니다. 근데 오리 클래스에 만들어진 이 이름이라는 변수는 히노리한테도 존재하는 셈 쳐야죠. 왜? 상속받으니까. 도모 클래스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받을 테니까. 이름이에요. 자, 그럼 이거 이름 버튼도 여기에 존재하겠죠. 여기도 이름 버튼이 존재할 것이고. 왜? 비오리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오리 리모컨에는 날다 버튼이 이름 버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A오리가 가진 리모컨 이름을 눌러가지고 여기로 왔대요. 전파를 타고 왔어요. 이름이 눌렸대요.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도날드 덕을. 그리고 날다를 눌러서 여기 와가지고 이 날다가 실행되는 것처럼 해서 얘를 실행한대요. 그럼 이때 얘는 지금 디스를 우리가 생략했으니까 내가 누를 수 있는 버튼 눌러가지고 이름에 접근해서 얘를 쓰면 되겠네. 문제가 없어 보이죠? 자, 실제로 문제가 없이 잘 나왔고요. 그런데
이렇게 합시다. 자, 날다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얘는 이런 걸로 바꿔놓고 얘는 이름 그대로. 자, 이제 뭐 나올까요? 이런 거 아무개 나와요? 아니면은 도날드 덕 나와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재정의를 했습니다. 살짝 바뀌었어요. 뭐가 네? 도날드 덕 아니면 이거? 이게 도날드 덕 나오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이름 저장한 거는 여기다가 저장을 한 거예요. 했다셈 쳐야 돼요. 날다를 누르면 얘가 실행이 되는데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재정의가 됐기 때문에 재정이 된 대로 실행이 돼야죠. 그러니까 도날드 덕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디스를 생략을 안 할 거예요. 결과가 바뀔까요? 디스를 생략을 안 했을 때 결과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디스를 생략한 것과 생략하지 않은 게 똑같아요. 그러면 슈퍼를 사용하면 자, 이제부터는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다 슈퍼를 사용했다라는 건 부모 객체가 가진 이름이라는 변수에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슈퍼라는 녀석을 리모컨을 누르겠다라고 한 거니까. 디스처럼 부모 객체가 만들어져야지 슈퍼라는 리모컨을 누를 수 있는 거고, 왜 부모 객체가 언제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슈퍼를 누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걸 안 배웠지만 어쨌든 슈퍼 부모 객체가 가진 이름을 가져다가 쓰겠다라고 했는데, 자, 제가 지금 AOR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진 리모컨을 눌러서 이름에 접근 도날드 덕을 저장하면 여기다가 저장하는 것처럼 제가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런 상태에서 부모 거를 보겠다라고 하면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저쪽 부모 거를 진짜 봐야 되나?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얘를 본다면 디스를 사용했던 거, 디스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도날드 덕이 잘 나올 건데, 여기서 부모 거를 보게 된다면, 이 바깥에 있는 걸 보게 된다면 도날드 덕이 안 나오지 않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안 나온다면 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과연 어떨 것인가? 도날드 덕이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이 녀석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흰오리 객체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따 셈 치는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한 이 녀석들은 실제로 흰오리 객체가 가지고 있는 녀석이 아니라 이따 셈 치는 거고,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생성자의 개념 때문에 실제로 흰오리 객체를 만들 때 부모 오리 객체가 옆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생성자를 배우면 좀 더 디테일하게 알게 될 텐데, 그래서 이따 셈 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부모 객체가 하나 자동으로 만들어진 이 녀석 안에 실제로 보관되고 있고요. 이름 날다 이런 녀석들이. 그리고 얘를 통해서 불러다가 쓰는 용도예요. 상속이라는 개념은 물려받아서 진짜로 내게 된 게 아니라, 자바에서의 상속은 진짜로 내게 된 건 아니고 나를 만들 때 부모를 따라 만들어서 그 부모 걸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찐 현실에서의 상속과는 조금 다르죠.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개념은 아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더 예측을 좀 해볼게요.
이건 어때요? 이거는 널이에요. 자, 비오리, 오리 객체랑 연결한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가진 이름이라는 공간에다가 도널드 덕을 저장을 해요. 근데 에이오리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흰오리 객체를 연결을 해요. 그때 날다를 실행한다. 얘는 지금 부모가 가진 이름이라는 변수에 접근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얘를 가져다가 쓰지 못했죠. 왜? 여기서 만들어진 이 비오리에 연결된 오리 객체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흰오리 객체가 만들어질 때 흰오리의 부모 객체가 하나 따라서 만들어지고 얘네가 연결된다라고 했던 이렇게 만들어진 이 객체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별도로 생성한 다른 객체예요. 이 녀석은 얘한테 영향을 줄 수가 당연히 없죠. 별도로 독립적인 녀석이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얘가 아니었고 별도로 만든 녀석이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설계도에 써 있는 거를 지금 이 객체 상황에서 얘랑 얘를 그냥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안 돼요. 좀 입체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되게 헷갈릴 것 같은데, 일단은 잠시만요. 자, 조금만 더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건 하는 김에 하는 게 맞아서. 이 날다 1은 사실 뭐 이제 없어도 되고. 자, 이것도 이제 의미 없고. 이거 어떨 것 같아요? 도널드 덕 나올까요? 얘는 나와요. 그러면 슈퍼가 아니라 얘를 생략한다면 이거는 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디스를 생략하지 않아도 널입니다. 자, 변수 가리기의 상황에서 이건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건데 흰오리 객체가 만들어질 때 따라 만들어지는 이 녀석과 연결된 여기에는 실제로 부모가 가진 이름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리고 흰오리 클래스 안에도 이름이라는 변수가 생겨났죠. 가리기라고 했습니다. 디스로 접근하는 이름은 이제부터 얘가 되는 거고 슈퍼로 접근하는 이름은 이제부터 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리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A 오리라고 하는 변수에서 이름을 버튼을 누르면 얘는 자동으로 디스로 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슈퍼로 가요. 왜? 얘는 오리 타입이니까. 본인 타입 찾아가야 돼요. 좀 헷갈리죠? 이거를 진짜로 잘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생성자라는 개념까지 다 배우고 나서 하면 좋습니다. 지금은 좀 짜집기가 개념적으로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일단 중요 포인트만 좀 잡고 상속을 통한 캐스팅이라고 하는 포인트에 타입이 더 중요하다.
타입 변수의 입장에서 얘는 무조건 오리 리모컨을 가져야 되고, 오리 리모컨에는 버튼이 사라지거나 하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범위가 더 큰 타입은 범위가 작은 값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받았을 때 여기서는 리모컨에 버튼이 없으니까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이 존재할 것이고, 자, 그러면 일단 개념은 이 정도로 하고요. 쉬는 시간 한번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게 좀 문제를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문제 같이 풀어볼 겁니다. 막 특별하게 어려울 문제는 아닌데 1교시 때 배웠던 개념들을 스스로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코드가 실행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 타입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기, 그리고 칼 객체를 만들 때 사용되는 칼, 클래스들이 각각 필요하겠죠. 두 개의 클래스를 생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칼 객체가 연결되려고 하는 A 무기라는 변수의 타입은 무기 타입이에요.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속을 처리해야 되는데 칼은 무기다. 문제가 없겠죠. 이 AB 테스트의 관계까지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하게 상속을 통한 캐스팅으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갈 겁니다. 자, 이것도 실행되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칼 클래스 필요할 거고요. 파일 클래스도 필요하겠네요. 왜냐면 객체 만들고 있으니까. 자, 근데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이거 방금 전이랑 똑같네. 파일 클래스를 칼의 상속을 받게 하자 라고 하면 실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긴 해요. 근데 이러면 활은 칼이다 라고 하는 이 AB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올바른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활이 칼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활은 활이고 칼은 칼이지 얘네들이 어떻게 포함 관계를 가지겠느냐 라는 얘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변수가 칼 객체랑도 연결될 수 있고 활 객체랑도 연결될 수 있게 칼과 활을 둘 다 어우를 수 있는 상위 개념 하나, 포함 개념 하나를 만들어 내자라는 포인트를 찾아내셨어야 돼요. 그래서 칼도 활도 포함될 수 있는 녀석이라면 우리 직전 문제에서 사용했던 무기 클래스 같은 게 적절하겠죠. 그러면 이제 활이 칼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무기를 상속받게 해주고 칼도 무기를 상속받게 해주면 칼은 무기다, 활은 무기다. 큰 문제가 없겠죠? AB 테스트. 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 녀석의 타입을 무기로 바꿔주면 칼도 활도 가능할 거니까 이런 상속을 통한 캐스팅 상황을 인지하는 두 번째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갈 건데, 자, 이 문제는 너무 간단합니다. 클래스 무기 만들어야 되고 칼 클래스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무기의 상속을 받아야겠죠, 칼이. 그래야 저 캐스팅이 가능한 거 아니까. 자, 그럼 이제 공격 메서드를 어디다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만 판단을 하면 돼요. 자, 이거를 퀵픽스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만드신다면 당연히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공격 메서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칼로 공격합니다 라고 하는 출력문을 가지게 한다 라고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왜? A무기라는 그 변수, 이 녀석이 가지게 되는 리모컨은 무조건 무기 리모컨밖에 안 돼. 근데 무기 리모컨에는 무기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주는 리모컨일 텐데 공격이라는 버튼이 없죠. 이거는 오로지 칼 리모컨에만 존재할 수 있는 공격이라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다. A무기에는 없다. 칼 객체가 연결되지 않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누구다? 변수의 타입이다. 자, 그래서 이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칼 클래스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얘는 무기 클래스에 있어야 한다. 근데 무기 클래스에 있으면
칼 객체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상속 개념, 물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셈 치는 거니까 무기한테 있으면 칼한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 리모컨에서 버튼을 눌러도 칼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공격 메서드를 실행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의미를 들여다보면 사실 이렇게 기능을 가지는 이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바람직하겠네요. 왜냐? 만약에 이 무기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아까 전에 한 것처럼 활이랑도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활도 칼도 둘 다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활 객체를 연결했음에도 칼로 공격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라 공격이라고 하는 버튼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부모 클래스의 존재를 하게 두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능은 오버라이딩을 해서 쓸 거야. 이러면 문제없이 해결이 되겠죠.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최적화를 해버리는 방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코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공격 메서드를 어디에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거 좀 헷갈린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이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돼요.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이 메서드를 실행하는 리모컨의 주인, 이 변수의 타입을 보시면 돼요. 메서드를 실행하려면 리모컨을 눌러야 되는데 그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주인 변수, 그 변수의 타입을 보면 메서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나옵니다. 이거 무조건이에요. 메서드든 변수든 똑같아요. 그 변수를 불러내는 리모컨의 주인의 타입을 보시면 거기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거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없다. 헷갈린다면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제. 자, 이 문제는 제가 직접 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네 번째랑 다섯 번째가 연계되는 문제인데 보시면 샤오미 TV라는 타입에 샤오미 TV 연결되어 있고 삼성 TV라는 타입에 삼성 TV 연결되어 있고 LG도 마찬가지 타입과 객체가 다 일치해요. 타입이. 그럼 이거 클래스 3개 만들어서 문제없이 만들어주고 메서드 3개씩 만들면 이건 해결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타이핑하는 거니까 제가 직접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넘어가서 얘를 가지고 해결을 좀 해볼 건데, 자, 얘는 이제 방금 전 상황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겁니다. 여기 문제 상황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문제 상황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자, 샤오미, 삼성, LG TV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얘한테는 켜기랑 끄기가 셋 다 존재해요. 그리고 특수한 기능 하나씩 이렇게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중복되고 있는 이 켜기 끄기라는 기능은 굳이 각각의 리모컨을 가져야만 하는가? 이 켜기 끄기라는 기능은 통합된 기능이니까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고 똑같으니까 이 기능을 가진 녀석 하나를 빼면 얘네들이 이렇게 켜기 끄기를 물려준다면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 표준 TV 리모컨이라고 하는 거를 들여온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얘를 들여오게 되면 일단 표준 TV라는 타입이 쓰여있는데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좀 만들 필요가 있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표준 TV는 샤오미 TV와 삼성 TV와 LG TV가 각각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연결되는 이 과정,
여기가 이런 것들이 많으면 헷갈리니까 얘는 좀 끄고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과정만 보면, 이만큼만 보면 사실은 이거예요. 이걸 하겠다라는 건 사실 이걸 하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좀 잡히죠. 표준TV가 샤오미TV에게 상속을 줘야겠죠. 물려줘야지 이 관계가 해결이 될 테니까. 그러면 표준TV를 샤오미TV에게 상속시켜 줍니다. 그럼 연결되는데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러면 얘랑 얘는 어디에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클래스에? 이 메서드를 실행하는 리모컨의 주인 변수, 그 변수의 타입을 보라 그랬습니다. 켜기 끄기는 무조건 표준 TV에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켜기랑 끄기라는 메서드를 표준 TV에 만들어 냅니다. 근데 내용은 안 가지게 할 거예요. 오버라이딩 했었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내용을 샤오미 TV라고 가져버리면 지금 밑에 있는 과정들을 진행할 때에도 TV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못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가 오버라이딩을 할 수 있게끔 버튼 유지용 껍데기만 남겨 놓을 거예요. 기능을 아무리 가져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녀석도 이렇게 변경을 해 놓으면 똑같은 얘기겠지만 얘는 변경을 굳이 안 할게요. 어차피 표준 TV를 상속받게 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니까. LG도 마찬가지 이제 진행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연결되는 거 문제 없고 켜기 끄기 사용하는 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얘는 켜기 끄기 표준 TV에 있는 이 두 개의 메서드는 샤오미 TV도 가지고 있고 삼성도 가지고 있고 LG도 가지고 있는데 각각 오버라이딩을 진행하고 있죠. 그럼 각각 오버라이딩을 한 것 뿐이지 샤오미 TV라는 클래스에는 이 메서드 두 개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여기까지 진행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메서드는 총 5개가 전부입니다. 각각 3개씩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서 표준 TV를 생성하기 전에는 9개의 메서드를 사용을 했었어야 했는데 기능이 생각보다 중복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5개로 줄인 거예요. 코드 재사용성을 상당히 늘린 상황이 되겠죠. 상속을 통해서 코드 재사용을 처리했다. 캐스팅까지 적용을 했다라는 거고,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해결하면 끝입니다. 사실 실행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잘 나옵니다. 오버라이딩 잘 했으니까. 자, 그런데 관건은 여기죠. 여기는 이제 뭐 풀어보시는 건 아니고 그냥 정답이 쓰여져 있긴 한데, 자,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까지의 과정을 거쳤을 때 위에 있는 걸 다 생략할게요. 나 이건 하나 말씀드리면 좋겠다. 자, A표준 TV라는 리모컨, 그 다음에 변수 샤오미 TV라는 객체 리모컨이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표준 TV 리모컨이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는 샤오미 리모컨인 건데 변환됐겠죠? 여기에는 버튼이 2개, 여기에는 버튼이 총 3개. 타입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어서 변환이 가능.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 변수는 그대로인데 객체를 새로 만들어서 리모컨을 연결하겠대요. 그럼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샤오미 TV 객체는 연결이 끊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객체를 만들었을 때 리모컨을 변수에 연결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이 객체를 다시 불러낼 수 없다 그랬죠. 단발성, 일회성으로 이것만 사용하는 거랑 같은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랑. 그러면 객체를 또 불러낼 수 없으니까 이 샤오미 TV 객체는 의미가 없는 객체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녀석은 힙에 저장이 되었던 녀석이 중간에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청소가 되겠죠. 객체가 연결되는 과정에서도 변수는 재할당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상황을 하나 보자면 결국은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얘도 필요 없어요. 자, 표준TV 리모컨을 만들어서 LGTV라는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연결을 했고 변환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LGTV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얘는 LG고요. 얘는 표준이고요. 얘는 LG예요. 근데 얘를 여기다가 주겠대요. 그러면 얘는 사실상 얘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 원래대로라면 이건데 이 과정에서 왜 그냥 못 되느냐, 왜 그냥 안 되느냐, 이런 수동 형변환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관건이에요. 자, 이 녀석은 LGTV의 순수한 버튼 3개짜리 리모컨이 여기로 그대로 넘어간 게 아니라 버튼 2개로 변했죠. 타입이 중요한 거였으니까 버튼이 2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표준TV라는 리모컨, 표준TV라는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에는 버튼이 2개가 전부예요. 이렇게 2개밖에 없어요. 근데 2개밖에 없는 리모컨을 넘기겠대요. 타입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LGTV 리모컨에는 버튼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는 녀석이 3개가 된다? 이건 자바가 스스로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객체가 여기랑 연결이 돼 있든 다른 데랑 연결이 돼 있든 그걸 떠나서 일단 표준TV 리모컨이 LGTV 리모컨이 되려면 이거 데이터가 좀 위험한데? 라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냥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수동 형변환이었고 아까 전에 제가 이 int와 더블 가지고 보여드릴 때는 소괄호를 하나 열어서 int라고 적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보시면 LGTV라고 하는 이 타입명을 소괄호 안에다가 적어줬죠. 이러면 이 표준TV라는 변수가 가진 리모컨을 LGTV 리모컨으로 바꾸겠다라는 의미예요. 수동 형변환. 자바한테 네가 직접 없던 걸 만들어낼 필요 없어. 내가 이거 LGTV 클래스 보고 리모컨 버튼 3개짜리 인식시켜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이걸로 만들면 돼. 이거 데이터 괜찮아. 어차피 연결된 이 객체 LGTV 객체야. 괜찮아. 라고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수동 형변환이에요. 그래서 참조형 타입을 수동 형변환 할 때는 소괄호 안쪽에 참조형 타입을 넣어주는 게 방식이고 그러면 게임 전환 모드가 잘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연결된 객체는 LGTV 객체였고 여기 버튼 3개, 여기 버튼 3개였을 거니까 문제가 없다 라는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수동 형변환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꼭 써야만 할 때는 써야 돼요. 그래서 그것 중에 이제 int 더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소괄호 int로 처리할 수 있고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거 가능합니까? 제가 주석 걸어 놓은 이 코드 요거는 가능했는데 그죠? 이거 가능할까요? 이 수동 형변환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소괄호를 열고 타입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참조형 뿐만이 아니라 기본 자료형도 그렇게 쓰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돼요. 왜? ASD라는 문자를 어떻게 숫자로 바꿀 거예요? 그죠? 애초에 우리가 출력문에서 사용하던 문자 더하기 숫자도 숫자가 문자화 돼서 문자랑 합쳐진다, 이어붙여진다 라고 했어요. 절대로 문자가 숫자처럼 바뀌진 않았었죠, 자동으로. 이거는 자바가 자동 형변환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처리할 때는 방식이 아예 바뀌어요. ASD라서가 아니라 이런 실제 숫자가 들어간다라고 해도 얘는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한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얘는 좀 특별해요. integer.parseInt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값을 넣어주면 이 녀석이 숫자로 잘 바뀌어요.
숫자로 잘 바뀌었으니까 int 타입의 변수에 저장이 된 거고, 진짜로 숫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연산을 해도 연산의 결과가 나와요. 자, 이거 보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인티저라고 하는 이 녀석은 변수입니까? 첫 글자 대문자에다가 우린 이런 변수 만든 적 없으니까 클래스겠죠. 그럼 클래스한테 점 찍어서 바로 호출한 메서드 이 녀석은 스태틱 메서드겠네요. 프로그램이 실행하자마자 이미 만들어져 있을 법한 스태틱 메서드,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메서드를 실행한 이 자리의 결과가 int 타입의 변수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return 타입이 int란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진짜로 int 타입의 return을 가지고 있고, 스태틱 메서드고, 문자열을 매개 변수로 봤습니다. 우리가 배운 개념들 다 들어있죠? 자,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방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메서드에 마우스 올려보면 return 타입이고요. 어떤 클래스에 들어있는 메서드인지도 나오고요. 이 소괄호 안쪽에 있는 얘가 매개 변수를 뜻해줘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문자열을 정수로 형태를 변환할 때 사용하는 수동 형변환 방식. 근데 역시나 이런 거는 안 돼요. 이건 애초에 불가합니다.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럴 때는 예외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트라이 캐치를 써서 이런 예외 처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 말고는 사실 대부분의 형변환이 그냥 소괄호 열고 타입 적어주는 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여기다. 자, 이거를 만약에 형태를 변환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불린 어차피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불린 타입으로 형태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이 분리는 숫자를 변환시킬 수도 없어요. 사실상 컴퓨터는 0과 1 가지고 불린 참과 거짓에 대해 판단을 하긴 하는데 0이 거짓이고 1이 참이긴 한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1을 불린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사실 불가능하고요. 문자 한 글자니까 캐릭터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지만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자, 이런 수동 형변환을 주로 언제 사용을 하냐? 자바에는 이제 mass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얘한테는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메서드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거 랜덤 같은 거 사용하면 이제 그냥 난수를 발생시켜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0과 1 사이에 있는 난수를 발생시켜주는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예요. 스태틱 메서드인데, 자, 이런 녀석을 사용할 때 여기다가 뭐 두 자릿수를 구하고 싶다, 난수를. 그러면 100을 곱해서 보면은 두 자릿수가 앞에 나옵니다. 정수 부분이. 근데 이 녀석을 정수만 필요해 라는 의미로 인트로 형변환을 해주면 정수만 나오게 되는 건데, 여러분 0밖에 안 나오지, 그치? 이거는 이렇게 과정을 좀 나눠놔야 돼요. 이게 이제 처리되는 순서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러면 이제 두 자릿수의 난수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형변환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바 가지고 나누기 연산을 한다라고 하면 원래 목만 나오죠. 이거를
퍼센트를 사용하면 나머지만 나오고요. 목과 나머지 말고 둘 중에 하나의 수를 실수로 사용하면 얘는 소수점까지 그냥 알려줘요. 이건 나누기 했을 때 실수와 정수를 나누기 연산을 하면 소수점이 그냥 나옵니다. 정수와 실수를 해도 똑같아요. 숫자의 그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실수는 당연한 얘기고 이런 건데, 이런 걸 할 때도 우리가 만약에 A와 B의 나누기 연산을 할 건데 이렇게 하면 목만 나올 거니까 이거를 소수점까지 구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더블 타입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러면 소수점이 나올 거니까 B를 바꿔도 돼요. 어차피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요. 둘 중 하나만 바뀌면 되니까. 이게 지금 B가 가지고 있는 값에다가 점 0을 찍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이제 수동 형변환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 이런 개념이었고, 실제로 방금 설명드렸던 예시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쓸만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부분이고요. 자, 그럼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 페이지에 제가 문제를 더 올렸어요. 지금 방금 푼 문제들도 정답이 올라갈 건데 그 밑에 보면 서술형 문제들이 꽤나 많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 서술형들은 정답 같이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 번씩은 직접 의미를 고려해 생각해 보시고 정답과 매칭해서 검증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